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잇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들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원미정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경기도 안산에 지역구를 하고 있는 원미정 경기도의원입니다. 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자,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 외국인 고용 사업주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죠? 네, 네. 경기도는 우리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또 오늘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남양주하고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집단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를 내린 겁니다. 예. 이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행정명령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그리고 이후에 격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예. 우리 출입국관리소나 또 외국인 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통보와 또 단속을 유예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법무부도 지난해부터 우리 집중단속 방역 기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고요. 예.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그 사업주들을 고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후에 단속에 적발이 돼도 고용주에게 벌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배려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협조는 잘 해주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예. 아무튼 아직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그 단속이나 스스로가 발각되는 경우에 대한 불안이나 그리고 또 고용주들도 이런 벌칙금을 내거나 이후에 또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요. 불법 체류자가 이제 발각이 될 경우, 그러니까 검사를 하거나 또 의료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진이 예. 이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예. 그런데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는 이렇게 통보하는 의무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 사업주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아프면 쉰다는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몸이 안 좋다고 회사를 쉬고 병원 가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외국인 노동자 그 분들의 경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 어렵죠. 예, 사실은 이제 할당된 그 노동들을 안 하고 병원에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1차 산업인 농축산 어업 등에 종사하는 그런 고용주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체납 상태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뭐 아파서 일을 좀 안 하면 오히려 쉬게 한다기보다 사실은 또 할당된 그 일을 다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원을 갈 경우는 또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언어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해 보이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타난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저희는 이제 재난 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역학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들을 받았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 예방하거나 그 어떤 그 이동선에 따라서 이제 나가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현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이 두려워서 사실은 검사소에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 때 5분발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을 유예하고 또 면제를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그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네. 들려온 지도 한참이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그야말로 어려운데 네.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작년 말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예. 경기도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E9 비자인데요. 예. 그 수가 92,913명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제조업에 67,891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88.8%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농축산업에 5,923명. 그리고 어업에는 144명, 또 건설업에 2,349명, 또 서비스업에 135명 등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내국인이 꺼려하는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 그 3대 업종이라고 하죠. 거기에 예. 이제 대체 산업 인력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92,000분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분들이 다 지금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등록되지 않아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도 예. 전체 검사를 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예. 그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 그 고용 허가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중 하나인 겁니까? 네네. 고용허가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중에 특히 앞서서 그 우리 분포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조업이나 또 농어촌, 그리고 이제 축산업 등의 1차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노동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2004년 8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 우선 이제 내국인을 구하고 구하지 못할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허가제로 파악되는 인원이 현재 그 92,000명이 좀 넘는 거고. 네네. 예. 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법 체류 등의 상황까지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현재 이제 우리가 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이 한 92,000 되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가 작년 말에 보면 한 392,000명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도 사실 불법 체류 상태,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현재 그 고용 허가제 하에서는 이동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 사직하거나 이직할 때 네네네.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예. 그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있을 때는 이동이 가능하긴 한데요. 예, 예. 이 경우도 이제 고용주의 허가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보통 외국인들이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고 예. 또 취업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자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제 불법 부당한 처우를 해도 사실은 이제 보복이 두렵고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참지 못해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불법 체류자라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고용 허가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도 불법 네. 체류가 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용 허가제도도 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개정이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그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의 문제일 경우는 이제 예. 자유롭게 사실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노동자가 다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내지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그 배치받은 노동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도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게 고용허가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본국으로 강제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네네네. 그런데도 도망을 나와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정도면 도대체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지난해 말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에 12월 한 말 정도에 경기도의 포천에 그 한 채소 농장에서 보통 이제 채소 그 하우스로 대규모 농장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발생한 우리 그 당시 하나 영하 한 20도 정도의 한파에서 난방이 끊긴 채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또 구타, 폭언, 또 성폭력, 또 임금 체불 등의 그런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방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그 농업 그 노동자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에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여성 노동자들의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컨테이너나 가건물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난방이나 에어컨 시설 등이 잘 안 돼 있고 예. 또 한파에는 그 밖에 받아놓은 양동이가 이제 얼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런 온수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곰팡이나 뭐 굉장히 겨울에 칼바람 등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림막 정도의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난방 장치가 고장 나서 네네네. 좀 추운 환경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네,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발표들,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이제 속행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즉시 가입이 되지 않고 또 그 6개월 후에 지역 가입이 당연 가입이 돼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을 이제 본인이 내야 하잖아요. 예. 근데 한 12만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 경감 대상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이동 제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그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그다음에 일이 없는 계절에 퇴사시키는 경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를 추가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혔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사실 발표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기숙사 주거시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계약 전에 고용업자로 들어와서 계약을 하기 전에 기숙사에 시각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숙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서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원미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